노를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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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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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대표 발언으로 친족성폭력 생존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푸른나비님이 오셨는데요. 푸른나비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나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이 아이들을 죽어서야 만나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슬프고요. 또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생존자로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부탁으로 탄원서를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이 탄원서를 지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자신을 아동 친족 성폭력 생존자라고 소개하는 푸른나비라고 합니다. 가해자 부에게 8살 어린 나이부터 성폭력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성추행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라는 수기집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애쓰는 피해자이며 생존자입니다.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라는 책은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입니다. 이 사회에 말하기 힘든 친족 성폭력의 피해를 알리고 가족이 가해자이기에 침묵하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드러낸 글입니다.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생명은 지키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제발 그만 죽기를 바라며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생존자의 의지를 담아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생존의 아름이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꿈이라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죠. 저 또한 떠오르는 기억을 그렇게 꿈인 것처럼 상상한 것이라고 여기고 싶었습니다. 친모조차 외면하는 친족 성폭력이기에 피해자로서는 차라리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 저희 친모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부모가 함께 사는 대가족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가의 가족들은 여자아이로 태어난 저를 보고 아버지에게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할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태어난 저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는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뜻이 가해자인 아버지가 저 한 사람에게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되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지금의 법 체계입니다. 친족성 폭력은 가족 내에서 지속, 반복, 은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은 약자이기에 철저히 외면당하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것이 꿈이라고 말하거나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받고 있다는 그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피해를 겪은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주변에 어른다운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했을 때 제대로 된 사회의 안정망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담아 탄원서를 올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내리지 못해도 내용 증명이라도 써서 부모에게 너희들은 가해자라고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자막 겪은 일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십시오. 미소의 부모님은 미소뿐만 아니라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아름이의 생애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모의 모습으로 어른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두 어깨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제가 더 먼저 울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 가해자는 단 한 번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어린 두 소녀의 죽음이 가해자의 죄보다 가볍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란 자원이 없이 자라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에게도 또 다른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존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피고이자 성범죄 가해자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넘어 사법부의 공정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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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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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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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란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참담하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누가 이 일에 공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푸른나비님 이야기 듣고 다들 뭉클하셨을 건데요.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우리 살아있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도 많고 분노에 치가 떨려서 하루라도 잠을 못 자는 요즘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오늘 재판부터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기징역도 아깝죠. 정말 할 수 있다면 한 1000년 그런 형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이, 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함께 다 같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게 갑니까? 날마다 잠을 못 자면서 우리 너무 고통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하지 않는 세상, 성폭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연대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잡은 손 놓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선고되는지 묵묵히 또 가열차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네, 시선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청주 중학생 사망사건 피고인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지역 내 어린 두 중학생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오늘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명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은 폐륜적인 친족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A와 B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운 추악하고 악랄한 성범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A도 피해자였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족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인 성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A가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진술했지만 번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결코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친절한 아버지의 가면을 쓴 살인자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을붓닷 A에게 저지른 범죄를 강간이 아닌 성추행으로 인정하였고 B에게 저지른 범죄만 강간치상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죽은 사람은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고 박종철 공문치사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친절한 아버지와 아저씨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악랄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바로 피고인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에게 저지른 범죄를 강간으로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1심 판결에 불복, 사시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다 2심을 앞두고 돌연 태도를 바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기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한 배경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피고인의 불순한 의도로 보입니다. 초기 상담 및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사회적 제도가 아이들을 지켜주었다면 이처럼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찬란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봄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향후 성폭력으로 인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A에게 저지른 범죄를 강간으로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함께 재판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하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하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이상입니다. 저는 아동 친족, 친부 성폭력 생존자 하윤입니다. 오늘따라 천주로 오는 길에 생존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장기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통계를 따르면 저연령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의 경우 두 번째 가해자의 비율이 친족이었습니다. 아동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사회인 가정에서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차별과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폭력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서바이브에서 온 생존자라는 표현은 살기 어려운 생존 환경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들에게 명예로운 말을 붙여주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었기를 바라는 두 소녀들 앞에서 저희 아동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화려한 미사 여부의 칭찬으로도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아동 성폭력,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진실을 알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저의 삶은 지옥 같았고 가해자가 죽고 나서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해자가 아버지인지 끔찍한 성범죄자, 아동 학대자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가 죽거나 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동 피해자들의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주변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인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과 아동 친족 성폭력은 그 결이 다 다릅니다. 절대로 성인 성폭력의 예상으로 이해하고 다가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아동 성폭력,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늘 우리 주변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학대와 폭력의 상처로 혼란스러워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두 소녀를 위해서 사망의 가해자인 타살자인 성범죄의 가해자를 무기징역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저희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나서 이거를 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 지금. 네. 이것도 다른 카드. 아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가 저는 120부가 있고요. 이게 834부가 있습니다. 여기 120부 따로. 예, 834 같은 내용의 피고인은 같습니다.